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재 10장 템플릿과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화와 템플릿, 다양한 제네릭 함수 만들기, 제네릭 클래스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보시면 mySwap이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매개 변수가 다른 것 빼고는 코드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함수는 정수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교환하는 함수이고, 두 번째 함수는 더블형의 변수 두 개를 교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캐릭터형 타입의 값을 교환할 일이 생긴다면 매개 변수 캐릭터형으로 바꿔서 이 소스 코드는 복사해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타입만 다른 mySwap 함수들을 계속 중복해서 작성한다면 전체 프로그램의 길이도 늘어나고 작업 도중에 실수의 가능성도 있으면서 만약에 또 알고리즘을 수정하게 된다면 중복된 모든 함수들의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생길 겁니다. 매개 변수 타입만 다르게 그 중복된 mySwap 함수들을 일반화시킨 어떤 틀, 즉 템플릿을 만들고 이 틀에서 매개 변수 타입을 지정해서 찍어내듯이 mySwap 함수들을 만들어내는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일반화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템플릿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사전상으로는 틀, 형판 이런 뜻인데요. C++에서의 그 템플릿의 개념은 C++ 템플릿은 함수나 클래스 코드를 찍어내듯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제네릭이라는 일반화시키는 도구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네릭 타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반화를 위한 데이터 타입이므로 뭐 일반화 그 템플릿 함수를 제네릭 함수 또는 일반화 함수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왼쪽처럼 중복된 함수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매개 변수 타입만 다를 경우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도 지금 int, 첫 번째도 int, 자,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함수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더블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뾰족 가로를 열어준 후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그리고 제네릭 타입을 선언하는데 대문자 t라고 써졌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그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헤드 부분을 그대로 쓰시는데 매개 변수 칸에 그 더블형 그 다음에 인트형 이렇게 타입이 다른 곳만 t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수를 보게 되면 매개 변수가 int가 되니 두 번째 함수의 코드와 차이점은 첫 번째 문장 선언문이죠. int temp 그 다음에 더블 temp 이렇게 해서 이 선언 문장의 첫 번째 타입도 매개 변수 타입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t라고 명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템플릿이라는 틀이 되는 거고 이거를 제네릭 함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네릭 타입이라고도 말하고 일반 타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템플릿은 함수처럼 호출되거나 어떤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틀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고요. 이 틀은 진짜 함수 호출문에 의해서 구체화란 단계를 거쳐서 컴파일됩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메인 함수에서 mySwap을 호출하게 되죠.
자, A와 B가 매개 변수가 상단에 보면 바로 윗줄에 보면 int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출이 틀로 가게 돼서 틀의 t라는 부분이 int로 구체화가 돼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코드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t라고 써 있는 곳을 int 그리고 선언에도 int 이거를 틀에 있는 것에 해당된 타입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을 구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 컴파일 되는 거죠. 그러면 컴파일 되는 것은 이 템플릿하고 쓰여 있는 틀이 컴파일 되는 게 아니라 구체화를 거쳐서 만들어진 이 부분, 별표 친 부분의 함수가 컴파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MySwap AB, MySwap CD, MySwap EF를 각각 호출했을 때 AB가 int형이면 템플릿의 그 t라는 부분에 int를 대입시킴으로써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에 써 있는 대로 t가 int로 구체화가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t가 더블로 구체화가 되고 세 번째 경우에는 t가 캐릭터형 CHAR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 구체화된 코드는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개의 함수가 컴파일되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태까지 말한 것을 전체적으로 예제로 완성해 보면 10-1 예제와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네릭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메인에서 호출을 할 때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더블형이냐 인트형이냐에 따라서 호출될 때 구체화가 되는 거죠. t가 호출되는 그 타입으로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것을 이제 템플릿의 역할은 무엇이냐? 컴파일 되지도 않고 호출되지도 않은 일종의 함수의 틀이다. 이 템플릿의 역할은 제네릭 함수를 선언하고 컴파일 시점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플릿을 통해서 구체화된 버전의 함수가 컴파일되고 호출된다는 겁니다. 구체화할 때 조심할 점은 타입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MySwap 할 때 S는 int형, 자, 그 다음에 T는 W형이네요. 타입이 두 개가 다른 경우는 지금 제네릭에서 똑같이 TT로 선언되어 있는 제네릭 함수에는 어울리지가 않아서 구체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래서 템플릿의 장점, 자, 함수 코드의 재사용성,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유용성이 높아진다. 자, 단점에는 포팅에 취약하다. 포팅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컴파일러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포팅에 취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포팅이라는 것은 다른 환경을 가지는 휴대폰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휴대폰의 소프트웨어를 이식하려면 그 휴대폰 환경, 즉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주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포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오류 메시지도 여기에 관련된, 즉 제네릭 함수에 대한 컴파일 오류 메시지도 굉장히 빈약하고 따라서 디버깅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행되고 있는
그 함수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하려면 중복 함수로 정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복 함수보다 이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이 좀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배운 제네릭이라는 함수를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큰 값을 리턴하는 제네릭 함수 비거를 작성하라. 자, 이거는 하나의 제네릭 타입만 가진 경우입니다. 두 값을 매개 변수로 받는데 그 두 값이 같은 타입을 갖는 경우를 지금 예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 t 반환형과 두 개의 받은 거. 당연히 그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가 들어오면 두 개를 비교해서 되돌려주는 것도 같은 타입이 되겠죠. A와 B를 비교해서 A가 크면 A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리턴하는 단순한 그 큰 값을 보내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자, 메인에서 A와 B는 인트형이고 그 다음에 C와 D는 캐릭터형입니다. 각각 인트형 매개 변수를 보내서 호출하면 이 그 첫 번째 호출을 말하죠. 그러면 그 제네릭 함수의 t에 int가 구체화된 그 버전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캐릭터형을 보낼 때는 t가 캐릭터형으로 구체화돼서 새로운 버전의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배열과 크기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합을 구하여서 다시 리턴하는 제네릭 함수 add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매개 변수 두 개가 들어오는데요. 하나는 배열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그 배열에 들어있는 값이 인트형 배열이라면 인트형 배열들의 모든 원소를 더한 것 또한 인트형이 되겠죠. 즉, 들어온 배열형과 리턴 타입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릭을 보게 되면 t하고 데이터 배열 표시죠. 그래서 배열이 t일 때는 반환형도 t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라는 것은 개수를 말하잖아요. 배열의 개수는 항상 인트형이기 때문에 거기는 t를 쓸 필요 없이 항상 인트형으로 고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도 t형으로 선언하고 포문을 이용해서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썸에 누적을 해서 썸을 리턴하는 그러한 제네릭 함수가 되겠습니다. 호출 예제를 보면 add x, o 이렇게 t하고 매칭되는 부분에 인트형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상수값 5개, 6개를 보냈네요. 자, 이번에는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가 아닌 서로 다른 타입의 매개 변수가 2개 이상 나오는 경우를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2개의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배열을 복사하는 제네릭 mcopy 함수를 만들어라. 이게 미션이고요. 템플릿 함수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번에는 타입이 2개가 됩니다. 자, 2개의 배열을 받는데 같은 타입이 올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타입의 배열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클래스하고 뒷부분에 클래스는 키워드니까 꼭 써주셔야 되는 거고, 자, T1, T2 타입을 2개 가졌습니다. 자, 두 개의 다른 배열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T1 첫 번째 배열,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 그리고 개수 이렇게 받아서 그 개수만큼 하나씩 인덱스로 운영하면서 처음에 그 데스트라고 써 있는 것은 지금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있는 그 배열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있는 배열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온 배열을 하나씩 i예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나씩 복사를 하는데 이게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은 복사의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때 t2로 바꿔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실행 예제를 보겠습니다. mcopy xdo를 호출했습니다. x는 인트형 배열, 그 다음에 d는 배열 5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블형이네요. 그러면 d로 x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원본을 먼저 넣어주고 매개 변수로, 그 다음에 목적지, 복사 대상이죠. 아니, 복사 대상, 그 다음에 복사될 곳 5개. 그럼 이 x가 w용으로 바뀌어서 D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copy 같은 것도 C는 캐릭터형 배열이고요. E도 캐릭터형 배열이네요. 이것은 T1, T2라고 다르게 글씨를 써놨지만 T1도 캐릭터로, 그리고 T2도 캐릭터로 구체화가 돼서 캐릭터를 캐릭터로 복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배열을 출력하는,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거 폰이 제가 진동을 해놨는데요. 가끔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 드릴 수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소리를 죽여놔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끔 빅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프린트 템플릿 함수의 문제점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템플릿 함수는 매개 변수가 어레이 t로 들어와서 인트형 개수겠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안에서 개수만큼 화면에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예에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프린트 x 5개 이렇게 보냈습니다. x는 인트형 배열이네요. 그러면 t가 인트로 구체화가 돼서 전체 어레이의 모든 개수를 0번 방부터 4번 방까지 다 출력을 하겠죠. 5보다 작을 때까지 움직이니까 0부터 4번 방까지 인덱스로 조회하면서 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제대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프린트문 D는 지금 더블형의 값이고 5개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0번 방부터 4번 방까지 포문을 이용해서 인덱스가 하나씩 변화되면서 화면에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요. 세 번째는 캐릭터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T가 캐릭터 타입이 되는데 캐릭터 타입으로 T가 구체가 돼서 이제 출력을 하려고 보니 어레이하고 각 첫 번째 방에 1, 그 다음에 2, 3. 근데 여기에 매칭되어 있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캐릭터형 배열에 들어있는 값 자체가 1, 2, 3, 4, 5라는 즉 작은 따옴표로 묶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1 값이라는 건데 그러면 1을 우리가 코드 값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문자를 출력해 줘야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그 숫자에 해당되어 있는 매핑되어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코드 값이 이 특수 기호처럼 이게 각각 그 코드 값에 대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1, 2, 3, 4, 5였죠. 근데 그게 나오지를 않아서 원하지 않는 대로 에러는 안 납니다만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 함수로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린트라고 프린트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따로 지금 T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캐릭터형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이 배열 안에 원래 캐릭터형 배열이지만 이 안에 숫자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일단 int형으로 바뀌어서 출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int로 바꾸면 1, 2, 3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템플릿 함수보다 그러니까 템플릿 함수하고 중복 함수가 같이 있을 때는 중복 함수가 우선이다. 그러면 캐릭터를 매개 변수로 삼는 게 있다면 이 t라고 가지고 있는 제네릭 가기 전에 캐릭터형의 매개 변수가 있는 프린트가 있으면 이게 먼저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네릭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int 값을 저장하는 스택이 있고 더블 값을 저장하는 스택이 있고 또 캐릭터 값을 저장하는 스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더 다양한 스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안에 서클을 저장하는 스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박스 형태의 객체를 저장하는 스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스택 클래스를 데이터 타입만 다를 뿐이지 그 스택에서 이루어지는 푸시라든지 팝에 관한 연산은 유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템플릿을 그 일반 함수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도 템플릿을 적용해서 제네릭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 예제는 그 스택 클래스를 제네릭으로 만든 예제입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제네릭임을 선언하고 그 안에서 그 클래스 들어가죠. 그리고 그 클래스들의 안에서 멤버를 선언한다거나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의 타입들 이렇게 t로 표시를 하면 자, int형의 스택을 만든다면 이 t가 int로 구체화가 될 거고 그리고 w형의 스택을 만든다면 이 t가 더블로 구체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종 함수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제네릭 선언하고 함수에서의 타입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코드가 작성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 클래스를 인스턴스 객체를 만드는 그런 예제를 보면 by 스택하고 이거는 클래스입니다. 뾰족가를 열고 int 이렇게 써주고 이거는 객체 이름 그러면 myStack 클래스 타입에 iStack이라는 객체가 생성되는데 그 구체화될 수 있는 타입들은 모두 int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릭에 있는 t 값이 모두 int로 바뀌면서 인스턴스 객체의 iStack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뾰족가루하고 더블을 써놨네요. dStack이라는 인스턴스 객체가 그 t라는 용어에 더블로 다 매칭돼서 그 제네릭 타입 있잖아요. 위에 만들어 놓은 제네릭 클래스 형태로 구체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객체는 iStack 점하고 그 제네릭 클래스에 선언해 놓은 푸시나 팝 함수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푸시하고 팝은 int형으로 구체화된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두 줄은 더블형으로 구체화된 함수를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10-6은 완성된 예제인데요. 제네릭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인에서 int형 스택을 만들고 있고 더블형 스택을 만들고 캐릭터형 포인터를 만들어서 캐릭터형 스택을 가리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각각 객체들이 그 푸시 어때요? 푸시하고 3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푸시하고 3.5를 주고 있고 세 번째는 푸시하고 따옴표를 찍은 A라는 캐릭터를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형체에 맞는 즉 각각의 타입에 맞게 구체화된 활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면 int형, 더블형,
그리고 캐릭터형의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10-7은 그 제네릭 스택의 제네릭 타입을 포인터나 클래스로 구체화하는 예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화되는 것은 타입을 구체화했죠. 타입이 일반 타입, 즉 인트형, 더블형, 캐릭터형. 그런데 일반 타입이 아닌 포인터나 클래스로도 구체화가 될 수 있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myStack을 부를 때 포인터형, 그 다음에 myStack을 부를 때 스트링 클래스,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 새롭게 우리가 일반 타입뿐만 아니라 포인터나 클래스로도 구체화돼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제네릭 함수도 만들었고 제네릭 클래스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서 지금 스택의 기본 운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구조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한 곳이 막힌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한 곳이 막혔다 생각하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순서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나중에 나오는 그러한 구조가 스택 구조입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제네릭 타입. 아까 앞에서 제네릭 함수를 공부할 때 그 한 가지 타입의 제네릭 그 매개 변수가 한 가지 타입으로 들어온 것도 봤었고 두 가지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는 제네릭 함수도 봤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네릭 클래스 중에서 두 가지 타입을 가진 클래스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템플릿하고 제네릭임을 밝히는데 T1, T2 매개 변수가 두 가지 타입을 가지는 제네릭입니다. 그래서 T1, T2 그리고 그 안에 그 속해 있는 함수들도 T1, T2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자, 구체화된 내용에서도 전부 템플릿에서 제네릭임을 밝혀주고 제네릭 함수 선언하듯이 합니다. 차이점은 네이밍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두 개씩 주는 거죠. 인트, 더블, 그 다음에 캐릭터, 플로트 이렇게 두 개씩 주는데 클래스를 구체화할 때는 뾰족 가루를 쓰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이제 인스턴트 객체가 만들어지면 일반 인스턴트 객체가 활용하듯이 그리고 앞부분에서 그 제네릭 함수를 활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네릭이란 게 무엇인지부터 출발해서 제네릭 함수를 만들어 봤고 또 제네릭 클래스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